계속 이어서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78쪽부터 82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개념을 선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가 설정되면 자, 인과관계에 대한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쯤 연구 조사자들은 할 수가 있죠. 가설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잠정적인,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인 어떤 주장, 진술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자, 만약 대학생이 용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자, 만약 대학생이 용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자, 두 개가 독립변수, 그리고 하나가 종속변수죠. 자, 벌써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좀 실수일 수도 있는데, 자, 용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제가 대학생도 지금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대학생만 그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럴 것이냐, 이것도 변수에 설정하기에 좀 나름이죠. 자, 제가 대학생에 관련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뭐 용돈, 뭐 인간관계 뭐 등등이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 가설의 개념이고요. 이 가설은 그런데 지난주차 영상에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설을 처음부터 잘 잡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기존에 다른 연구했던 사람들의 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고, 가설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가설, 내가 세운 가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처음부터 명확하고, 처음부터 정답을 마치 아는 것처럼 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가설을 틀릴지 맞을지 모르고 설정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자, 이런 가설의 이제 교과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명료해야 된다. 자, 명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가설이어야 되죠. 그리고 특정성. 자, 대학생인데 이게 대학생이 너무 넓어요. 그럼 특정한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생으로 할지, 그 특정한 대학교 안에 있는 뭐 4학년으로만 할지, 이 특정성이 중요하고요. 자, 가치 중립. 지금 이 가설은 옳고 그른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자, 용돈이 없으면, 대학생이 용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 당연한 일이다. 자,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이 문구가 가치 중립에서 어긋난 겁니다.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좀 이렇게 건조한 문체예요, 이 가설은요.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 근거. 자, 이론적 어떤 특정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됐다는 가설을 가지고 나의 연구에도 한 번쯤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되는 것들, 이것도 이제 이론적 근거를 이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지. 납득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그 대학생도 마찬가지겠구나. 대학생도 용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겠구나. 자, 이게 바로 상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설은 간단하고 측정 가능, 그러니까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건조체, 그런 아주 그냥 평이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설을 처음부터 잘 설정하는 것은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만큼 연구를 시행착오를 본인이 스스로 드러나는 시행착오 또는 마음속 내가 나 혼자만 틀린 걸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나 혼자 문제 풀고 나 혼자 틀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아는 게 안 창피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봐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설은 연역법적인 게 있고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연역적 법인 거, 그 다음에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귀납적 법인 방법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설이 이런 거죠. 좀 추상적인, 개념적인 수준에서 경험적인 수준,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좀 접근하는 그 과정이 바로 가설입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희 집에 있는 뭐 화분에 뭐 꽃이나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을 안 주면, 자, 만약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지 한번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 내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아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고 검증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개념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에서 경험적 수준,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그렇게 그 과정이 바로 가설이라는 거고요. 자, 명제라는 게 있어요. 명제는, 자, 검증된 가설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명제라는 단어를 쓸 정도가 되면은 많은 연구 조사자들이 똑같은 가설을 가지고 나는 이럴 때 해보고 너는 저럴 때 해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국가에서도 해보고 여러 곳에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명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설은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 혹시라도 연구 조사를 하는 직업, 학술적인 학문적인 분야로 계속 진로를 선택하실 분들은 가설을 세우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가설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가설에 관련된 얘기는, 자, 개념, 변수에 대한 무엇일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진술, 주장이 바로 가설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사방법론이 생각보다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냐?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 조사방법론, 사회조사 분석, 사회조사 이 방법론은 최대한 간단한 거예요. 자, 원인에서 결과를 찾아내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는데, 이게 연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어렵게 생각해요. 연구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겁니다. 자, 자동차 관심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신데, 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자, 연료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죠. 자,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차의 이제 차의 운행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차가 왜 이상하다? 차가 소리가 이상하다. 또는 브레이크 이런 게 이상하다. 결과잖아요. 이상하다, 결과자, 이상한 값이잖아요. 이상한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봐야죠. 그럼 엔진을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수리를 해서 엔진을 좀 뜯어본다든가, 브레이크를 한 번쯤 검사를 해본다든가,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차가 어디가 이상했는지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정비소에 갔더니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 분명히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차를 정말 자동차 공장에 실험실로 보내죠. 그럼 실험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의 어떤 공식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차를 시험 가동을 다시 해보죠. 그러면 그 가동된 값을 측정해서 측정값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 일상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인과관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허위 관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괜히 연구, 조사 이렇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럴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좀 예를 실제로 나중에 강의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다양한 예를 더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